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노원의 폭설 밴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당선 신인인 노원 씨는 2003년 서울 출생으로 현재 서울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예술대학교가 2025년도 올해 신춘문예에서 동화와 희곡, 시, 소설, 평론 등 다양한 문학 부문에서 다수의 당선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 부문에서는 매일신문의 노원의 폭설밴드를 비롯해 한국일보 박연의 가담, 서울신문의 백아원의 디스토피아 등 3명의 시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서울신문 신춘문예에서는 희곡, 동화, 시 등 3개 부문에서 서울예대 출신이 당선의 영광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명실공히 창작 교육의 산실임을 입증해 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 대학 출신이 이렇게 신춘문예에 많이 당선되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겠죠. 하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원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투구에 덜컥 당선되어 놀라움은 금세 부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모르는 것이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다이어리 앞장에 써놓은 올해가 가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일에 줄을 그었습니다. 선명한 힘이 뒷장까지 새겨 있습니다. 모르는 힘은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꾹 누른 자국 같은 것이요. 지금껏 그래왔던 두려워하며 부딪히는 힘으로 떨릴 것입니다. 눈을 열고 귀를 넓히며 그러한 힘이 앞으로도 저를 땅에 발붙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25년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노원의 폭설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폭설밴드, 노원. 팝콘은 함성이라서 우리는 서내어 드럼을 밟는다. 산과 하늘의 경계가 흐려지는 시간이 오면 저 멀리서 늑대의 우두머리가 하울링하는 소리가 들렸다. 교실 안 아이들의 핸드폰에 폭설 경고음이 울리고 뒤적거리다 발견한 서랍 속에서 눅눅해진 팝콘. 밴드 합주실은 꼭대기층에 있어서 아이들은 지붕 없는 교실에서 자습을 했다. 쿵쿵 우리는 무언가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는데 무언가와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커서 옥상에서 어떤 아이가 얻어터진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다. 누군가 죽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퓨즈가 나가고 모두 조용해지는 한순간 기억 속의 학교는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아 내가 말했다. 셀 때마다 달라지는 계단의 수. 잡힐 대로 꽉 쥘 수밖에 없어서 손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하얗게 질린 손에 온기가 돌아오길 바라며.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거야. 둘 중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열차가 운행하지 않고 교문이 눈에 묻혀도 이곳은 폭설밴드. 너와 나는 깨진 전구와
베이스 기타줄을 들고 학교를 한 바퀴 돌았다. 신발장을 지날 때마다 교실에서 이탈한 아이들은 배로 늘어나서 일렬로 늘어선 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오지 않는 담임 선생님께 추워서 옷을 벗었어요. 우린 아직 힘이 넘치고 유순하답니다. 서로의 입에 팝콘을 넣어주곤 겨드랑이에도 손을 넣어요. 구두 소리가 마룻바닥을 두드리면 학교는 움직입니다. 교시험은 필요 없어요. 베이스도요. 너는 머릿말을 이렇게 장식하기로 마음먹었고 늑대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 2025년도 매일신문 신춘문예 당선자 노원의 폭설 밴드를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느끼셨나요? 심사는 송재학, 이병률, 김기현 시인께서 하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에서 당선작 폭설 밴드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폭설 밴드는 폭설이라는 고립 공간에서 음악성에 기대어 현실과 환상이 조립된 작품으로 시적 장치로 다채로운 발상을 사용하고 있고 또 활발한 분위기의 시편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이 작품을 뽑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설 밴드에서 쿵쿵 우리는 무언가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는데 무언가와 바닥이 부딪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커서 옥상에서 어떤 아이가 얻어터진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다. 누군가 죽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라는 부분은 거대 폭설 군락이라는 상징이 에워싼 교실의 분위기와 감정에 대한 빛나는 묘사이다. 그런 시간, 그런 장소에서 시가 왜 필요한가를 충분히 증명하고 있다. 폭설이라는 썸네일을 가진 기묘하고 역동적인 한 편의 영상이 아닌가. 휴지가 나가고 모두 조용해지는 한순간 기억 속의 학교는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아 라는 어두운 반전 또한 이 시의 묘곡이다. 폭설 속의 다채로운 수단은 어떤 감정으로도 번안 가능한 노원 시의 고유한 영역이다. 그러면서 폭발하는 시적 감수성의 넓이와 깊이야말로 심사위원들이 폭설 밴드에 손을 들어준 타당한 이유이겠다. 언어와 음악이 에워싼 폭설이라는 늑대의 울음은 이 시가 당선작으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이었다. 당선된 노원 시는 20대 초반 우리 문학의 전면에 낯선 확장성을 가져주리라 예감한다. 이렇게 기대를 밝혔습니다. 그럼 노원의 당선작 폭설 밴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 폭설 밴드는 폭설과 밴드의 결합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지닌 폭설은 고립과 정적, 자연의 강력한 힘을 상징하며 청각적 요소를 지닌 밴드는 소리와 리듬 그리고 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폭설의 고요함과 밴드의 역동성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 속에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고 있는 구조를 반영합니다. 폭설이 고립을, 밴드는 연대를 상징하며
이 또한 고립된 상황에서도 연대를 통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의미가 은유와 상징으로 결합하고 있는 이 시 제목은 독자에게 강렬한 이미지와 함께 주제를 더욱 깊이 있게 전달합니다. 이렇게 두 단어가 결합하는 시 제목의 사례는 많죠. 기존의 여러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저희 작품에도 우포 여자라는 작품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고, 복효근 시인의 마늘 촛불도 그런 구성의 제목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노원의 폭설 밴드는 폭설로 인해 고립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시의 도입부는 팝콘과 밴드의 스네어 드럼을 통해 소란스럽고 활기 넘치는 학교의 모습을 그리면서 늑대의 하울링 소리가 지닌 고립 상황의 불안과 두려움을 설정합니다. 폭설 경고음은 긴급 상황을 상징하며, 눅눅해진 팝콘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상징하죠. 이어지는 장면은 꼭대기층의 밴드 합주실과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옥상에서의 소문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 이는 현실과 환상이 결합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장면입니다. 이어 고립된 상황이 그려지는데요. 학교가 어두워지는 장면은 절망과 고립감을 상징하죠. 계단의 수가 셀 때마다 달라지는 불확실성과 혼란 속에서 손에 옮기는 희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상황은 완전한 고립입니다. 깨진 전구와 베이스 기타줄은 파괴된 것을 상징하면서, 일렬로 늘어선 줄은 아이들에게 닥칠 불확실한 미래를 암시하죠. 담임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는 아이들이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시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절망과 두려움의 절정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너는 머릿말을 이렇게 장식하기로 마음먹었고 라는 구절은 담임 선생님께 보낸 편지글과 연결되는 구절로 힘이 넘치고 유순함과 서로의 연대를 결심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늑대들이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구절은 다가오는 위험과 불안한 상황을 암시하고 있죠. 이 구절은 시의 긴장감을 높이고 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문장,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은 늑대의 위협이 현실화되는 상황으로 최고조에 이른 두려움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은 전체 시의 분위기를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운 긴장감을 조성해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늑대의 위협과 아이들의 두려움은 고립된 상황에서의 불안과 절망을 상징하며, 이는 극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이 시의 주제에 다가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노원의 당선작 폭설밴드에서 우리가 시창작 관점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상징과 이미지의 활용입니다. 팝콘은 소리와 감정을 연결하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리고 늑대의 하울링 소리는 고립감과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눅눅해진 팝콘은 잊혀진 기억이나 감정을 상징하죠. 그리고 옥상에서의 소문은 폭설 속에서 고립된 상황과 불안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징과 시각, 청각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주제에 효과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실과 환상의 결합입니다. 폭설로 고립된 학교라는 설정은 시의 긴장감을 높이고 또 여기에 학교 생활의 현실과 환상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시의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독자에게 새로운 시각과 상상력을 자극하게 되죠. 쿵쿵 우리는 무언가를 떨어뜨리기도 하였는데 무언가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생각보다 커서 옥상에서 어떤 아이가 얻어터진다는 소문이 학교에 돌았다. 누군가 죽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 라는 이 구절은 현실적인 상황과 환상적인 요소가 교묘하게 결합된 구절로 독자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셋째는 생생한 감정 표현입니다. 이 시는 고립과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 죽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라는 구절은 극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기억 속의 학교는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아 내가 말했다라는 구절도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하며 어둡고 고립된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우린 완전히 고립된 거야. 둘 중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구절도 고립된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매력적인 대화와 독백 기법의 구사입니다. 이 시는 대화와 독백을 통해 인물들의 생각과 감정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서사성을 높이고 독자가 인물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누군가 죽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 것 같았다라는 구절은 대화 형태를 빌려 극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안도감과 불안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억 속의 학교는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아 내가 말했다라는 구절도 화자의 내면 독백을 통해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상황이 교차하는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우린 완전히 고립된 거야. 둘 중 누군가 그렇게 말하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라는 구절은 독백 형태로 고립된 상황에서 느끼는 절망감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는 대화와 독백 기법을 통해 인물들의 내면과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매일신문 시주문의 당선작 노원의 폭설밴드를 만나보았습니다. 이 시는 폭설로 인해 고립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결합으로 시의 긴장감을 높이고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또한 이 시는 생생한 감정 표현으로 고립과 불안, 두려움 등의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매력적인 대화와 독백 기법 구사로 인물들의 내면과 상황,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노원의 당선작 폭설밴드에서 구사되는 이러한 다양한 창작 요소들은 시창작에 좋은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건강파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